우리나라도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.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1%대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도 장기 저성장 국면에 초입에 들어선 겁니다. 문제는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나빠지면서 우리 경제도 하반기 회복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. 현재 연 3.5% 수준의 높은 기준금리가 경제에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다고 여전히 높은 근원 물가에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금리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.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. 김보미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. 한국경제TV가 이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국내 16개 증권사 리서치 센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. 이달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월 FOMC 전까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 시장에서는 이미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라고 본 건데요. 그렇다면 추가 인상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? 국내 채권 전문가 16명 중 15명은 이 한국과 미국 모두 이미 최종금리에 도달했다라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습니다.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을 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물가 둔화 흐름이 조금씩 좀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여기에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경우 은행발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미국이 한 차례 인상을 단행한다면 이 6월 점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종금리 5.75%로 잡고 25bp 한 차례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일부 견해도 있었습니다. 금리 인하 시점은 한국과 미국 모두 상반기가 지배적입니다. 우리나라는 내년 1, 2월 중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견해가 16명 가운데 7명, 그리고 내년 2분기가 동수로 7명, 그리고 올해 말 인하가 2명으로 집계가 됐고요.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는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이 조금 더 뒤로 늦춰지는 모습입니다. 약 44%가 내년 1분기 금리 인하를 예상한 가운데 2분기를 넘어서서 이 하반기까지도 금리 인하 예상 시기를 조금 더 넓게 가져가주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. 이 변수는 물가 상승률의 기저 효과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점인데요.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에 낮은 수준을 보이던 이 물가 상승률이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반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에 이 국제 유가까지 또 다시 뛰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갈지에 따라서 통화정책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.